그런 하종대 예비 후보의 헌신의 마음으로 저도 하종대 예비 후보와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영주 의원 수도권 타협 역할 하게 될지 영등포가 기존 후보 반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김영주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로 하셨고요.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저희가 공천관리위원회 등등 저희의 시스템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갑에서 예비 후보로 활동해 오신 하종대 예비 후보께서 입장문을 내셨고 저에게도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역할이든 우리 국민의힘이 4월에 국민을 위해서 승리하는데 기여하는 길을 찾겠다. 어떤 역할이든 맡겨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러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민주당 스트레스 많이 안녕하세요. 민주당 684대를 추가로 좀 받으실 의미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꼬리를 붙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카테고리로 묶을 문제는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종북화, 통진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탈당하신 분들을 어떻게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예.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지금 일부 의원이 탈당을 권유하고 있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김영주 부의장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통상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은 명분 없는 탈당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김민석 의원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그래놓고 그런 겁을 주는 말을 한다고요? 국민들께서 보고 웃으실 것 같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 강서를 수락하시는 어떨까 싶고 또 영등포에서 굳이 강서로 옮겨달라는 요청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역시 인원의 재배치 같은 것은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이 잘 반영되지 않고 본인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박민식 의원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을 당대표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역시 그렇게 그런 헌신을 그 영등포라는 곳이 강서라는 곳이 박민식 의원 혼자만으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강서에서 박민식 의원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후보가 되신다면 저희는 영등포에서 박민식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박민식과 김성태와 제가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고 주권자인 시민들을 설득할 겁니다. 위원장님, 조국혁신당이 좀 전에 출범하면서 완장일수로 조국 대표를 추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조국이 대표 안 되면 좀 우습잖아요.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저 CBS 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갑에 공천 신청했다가 지금 컷오프 되셔가지고 장일 전 당협위원장님 앞에 부신 시도를 어제 오늘 두
연달아쳤는데 혹시 이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대표로서 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실 생각 같은 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시스템 공천의 결과 이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시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죠. 위원장님, 그 범야권 위성정당도 오늘 출범했는데 국민의 미래 공간이 못 그려졌잖아요. 차별점은 어떤 점이라고? 오늘 그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면면을 보면 뭘 하겠다는지가 명백합니다. 저는 그 면면을 보면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의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과의 차이점을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차마 통진당 계열의 사람들이나 경기동부 연합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조차도 그 계열, 그 위성정당 계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경기동부 연합 출신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그 위성정당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지역구 나눠먹기에 가까운 선거연합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내쫓았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그 공간을 그런 경기동부 연합이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같은 전국적인 인사들,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 아첨하는 아첨꾼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회를 지배하고 입법 독재를 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나라의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저희는 국민의힘을 모든 것을 예쁘게 봐주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반성할 점이 많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막을 세력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부의장님이나 같은 상식적인 분들이 저희 당으로 모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꼭 선택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뭐 말이 나왔으니까 김영주 부의장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간첩법에서 간첩의 범위를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고 간첩행위 대상, 그러니까 기밀 누설의 대상을 중국 등 외국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발의하시는 분, 좌우 가리지 않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중진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첨해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해서, 일종의 거래죠.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해서 통진당 세력이, 경기동부 세력이, 그 후신이 진보당 관련 세력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안위를 보장받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상징적인 자리 아닙니까? 너무나 모든 의원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자리죠. 민주당이 시킨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추천한 것이죠. 그런 분이 국회 부의장 신분을 가지고 탈당해서,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본인이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책임감 있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상식적인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모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분과 그런 분들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생각이 우리 국민의힘에 가착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 등등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에 앞서서 공유하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